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준비 다 잘 하셨어요? 네. 일단 오늘 그 주제는 코인의 재발견, 그죠?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해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쿠폰의 재발견, 그 다음에 네트의 재발견, 그죠? 네트의 재발견 했었고, 오늘 코인의 재발견, 다음이 뭐라 그랬죠? 종교의 재발견. 이제 이거 네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들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종교의 재발견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우리 최영관 소장이 여기 종교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시죠? 근데 종교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믿어요? 좀 믿지. 게을러서. 근데 종교는 저는 다 믿습니다. 참고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종교는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종교는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인간으로서, 종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마디 이제 이거 동영상 녹화되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 보더라도 저의 발전이 숨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 인연에 대해서, 오늘도 저는 페이스북에 인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이제 믿는 사람은 믿을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고, 또 우리가 후생도 있다고, 종교도 다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어떤 인연도 과거에 아니면 전생에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며칠 동안 좀 사실 마음도 무거운 일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이게 인간인가 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게, 결론은 제가 우리 최 소장이 2주 동안 고민을 하라고 해봤지만 저는 한 이틀 고민해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이 인연이라는 거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이 인연을 다음 생에 또 만약에 내가 뭐 기존 생에 악연으로 만났다면 이번 생에서 그 악연을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수년을 만났다면 더 좋게 해야만이 또 다음 생에도 내가 이걸 이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결론은 내가 잘하자였어요. 그냥 내가 정말 모든 거를 잘하고 어떤 인연이든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 오늘 백항주 이사님한테 제가 진심에 또 생일 선물도 사과해서 담아고 보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인 거다는 이런 결론을 사실은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인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연이고, 어떤 식으로도 내가 아까 농담 삼아 아침에는 황천한테 정말 여러 가지 하면서 너 전생에 내 큰아들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농담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아까 오늘 아침에 임원 강의에서도 뭐요? 우리 임원회 할 때 강의에서, 정말 우리가 젊게 오랫동안 거기도 영생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첫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도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제 기준으로 그걸 바로 대입해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기자. 그래서 나 오늘 누구하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마지막은 뭐였어요? 마지막은 음식을 하면서 사랑하자. 뭐 이게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저도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이 강의가 꼭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저는 이 강의가 8시 반 강의가 저는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안 오는 사람은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강의를 우리 최영관 소장으로부터 8시에 나와가 듣는다라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어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에 대해서
그 인연의 법칙. 그래서 이 좋은 기회도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진 거니까 이게 펜이 없어졌네요. 이 강의도, 오늘의 강의도 이 일을 하기 위한 게 그 인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자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서두예요. 없네? 펜이 없네. 아, 여기 있네. 그래서 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만났고, 여기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인연의 법칙에서 이거를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임원 강의 끝나가지고 또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제 우리가 참여밭에서 각건을 매지 말자는 것처럼 내가 혹시 오해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 자신만 내가 잘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코인을 재발견 속에서 내가 내 생활에서 코인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도 어제 저녁에 기분도 좀 우울하고 해서 저기 가가지고 하원에 가가지고 꽃을 하나 샀어요. 나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나무를 집에 하나 심고 나니까 아, 내 자식 하나 또 들여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는 저는 간 이유가 그 원장님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할까, 가입까지는 시켰어요. 근데 어제 제가 느끼면서 뭐냐면 딱 대화 속에서 여기 사람 많이 오세요? 이제 물어보니까 많이 온대요. 근데 원장님이 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동네 장사니까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오는데 별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딱 한마디 해봤어요. 아, 이거를 오는 사람, 제가 이제 35,000원짜리 화분을 이제 나무를 하나 사왔었는데, 그러면 여기 오신 분한테 고맙다고 1%든 10%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적립을 해주면은 좋지 않겠어요? 단골 고객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더라고요. 좋죠. 이제 대화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좋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L센터, 이게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그때는 이게 바로 우리 디지털 쿠폰입니다. 기존에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면 10번 찍어주면 한 번 공짜로 해줄게. 이런 방법을 다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1%가 됐던 사장님이 0.1%가 됐던 이걸 적립만 해주는 걸로 한번 써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급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거 좋네요. 좋네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시키고 홈화면 추가하고 하니까 어렵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 바뀌죠, 이 사람은.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아, 나는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살짝 이제 뒤로 빠졌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하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게 적립을 해 주셨는데 이 앞에 가지고 맥주 먹는데도 올라간 가격으로 우리는 매주 3%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으로 거기 가서 호프를 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또 그 술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또 대화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먹어도 가지고 있어도 내년에 200만 원까지 가면 고객은 무조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니까 관심 갖는 데까지는 성공하고 가입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당기면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꽃 딱 심어가지고 사진을 딱 보내줘가지고 내가 잘 키우겠습니까? 이쁘게 키우십시오. 이제 연결하는 데까지는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가입도 시켰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희망을 굉장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이수경 대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가 회원 등록 이 서류를 만들었지만, 그럼 가입을 어떻게 쉽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운용 매니저만 만들어진다면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전체로 매일 뿌리로 다니고 싶어요. 아까 최 수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길거리 가는 사람은 절대 그걸 안 받아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가게의 주인은 다음에 손님일 수라고 생각해서라도 받아놓기는 한다고요. 그죠? 가게나 이런 데는 받아놓기는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시간 날 때 그걸 혹시 볼 확률이 있으니까 10번이든 20번이든 이제 그런 데를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운용 매뉴얼을 이렇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이발하면서도 거기를 공략하려고 계속 대화를 했고, 여기 목욕탕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너무 할아버지라 가지고 내가 아직 쿠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또 아주머니가, 그 면도해주는 아주머니가 나름대로 좀 뭐랄까 화려해요. 이제 이런, 그래서 내가 이제 면도하는 아주머니를 언제까지 내가 다음 갈 때는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생활, 여기 이 주변을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지금은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여기 그럼 5층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제 로드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이렇게 우리가 이 코인의 재발견, 오늘은 이 코인의 재발견이 또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누군가가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우리가 마음이 합쳐지고 철학이 합쳐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룰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추석 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가족들한테 전할 건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퍼스트 무버 엘센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코인이 아니라 엘센터 코인 다음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코인 다음 세상이에요. 우리가 코인은 크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적인 측면과 코인이라는, 정말 코인이라는 이 화폐의 측면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코인이에요. 코인이에요. 이 코인인데 아직도 누구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옮겨가는 특히 또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이 이 사이버 세상으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플랫폼은 우리 회사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 진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일을 만들고 내 스스로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내일은 없다예요. 내일은 없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왔지만, 이거를 내 플랫폼처럼 사용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플랫폼을 내 것으로, 첫째는 내 것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코인. 다음 코인은 우리가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가 우리가 딱 두 가지 해놨죠. 블록체인은 뭐예요? 기술만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융합시대가 왔어요. 산업을 융합하고 산업을 융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중간 유통을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터 연결하는 기법의 기술이 있어요.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아마 핵심 기술은 이 블록체인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미래는 무조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모든 분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요. 저도 20년을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 제가 고속철도, 특허청, 전자출원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빠르게 전자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조달책, 우리가 직구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는 이 직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관세청에서는 이 세금 문제라든지 이 들어오면은 이걸 세금 계산해가지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빠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든 세계가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로 IoT 초연결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어제도 우리 최영가 소장님이 갔다 왔지만 코인 행사에 갔다 왔고, 또 지난 4월 달경인가 부산에서 코인데이를 했었어요. 행사를. 컨퍼런스를 했었다고요. 그때 솔직하게 우리한테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왜? 우리가 설명했는데 거기 위원장이 우리 코인을 보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와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가지 않았었어요. 왜? 우리 같은 운영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그럼 부스 아까처럼 250만 원, 300만 원 내가지고 저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러면 강연이라도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강연을 거기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시간 낭비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만 있고
코인, 아까 제가 화폐 기능으로서 해야 될 이 코인은 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초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블록체인 기술에 화폐 기능을 넣어가지고 P2P로 거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를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트코인 2008년도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 때 블록체인 기술의 화폐 기능을 만들어서 탈중앙화해서 P2P를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일단은 본사가 없으니까 운용 메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에 무조건 이 화폐가 갈 거다라는 어떤 그 전제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코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코인을 만들어낼 때 그냥 단순하게 블록체인 기술의 화폐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가지 기능이 따로따로 그냥 붙여만 놨다 뿐이지 어떠한 것도 이거를 운용 메뉴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뭐냐면 시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시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렵냐? 이 코인을 잘못 설계해버리면은 이게 코인이 뭐예요?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페이하고 같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인트에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게 뭐예요? 현금의 또 다른 이름이 포인트고 포인트의 또 다른 이름이 페이고 페이의 또 다른 이름이 코인이고 자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시장을 늘려버리면 이 페이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좀 뛰어넘으면 조금만 뛰어넘는다. 거기에 가치를 살짝 부여해가지고 이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누구도 그걸 갖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모든 코인은 뭐예요? 우리가 박물관 코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온 코인들이 상장이라는 데 의미를 둬버리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절대로 가맹점에서 받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코인이 어떤 코인도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딜레마에서 벗어난 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용처 또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사용처 이야기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죠.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코인화한다라는 거 있어요. 맞아요. 마일리지를 코인화해서 쓴다라는 거 뭐예요? 결국 마일리지죠. 네. 그리고 물론 이거를 이제 다 만약에 모든 시장이 마일리지를 쓰게 한다라면 가치가 또 올리기가 힘들어요. 가치를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모든 코인들은 이런 딜레마를 아직도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코인으로 바라본 게 아니죠. 시장에다가 어떻게 접목할지를 우리는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22세기의 유통과 금융의 결합 속에서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뭐예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 유통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코인을 접목하는 것 방법으로 해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금융에다가 이제 유통을 묶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묶은 거예요. 우리 엘센터는 그래서 기존에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시장은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면 너하고 내가 관계잖아요. 이 세상은 아까 인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지만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빼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 모든 이런 시장에서 마케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케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산화하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돈을 받더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녁에 밤새 가면서 이거 뭐예요? 싸놓고 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저도 저기 보면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탁 그냥 엔터만 누르면은 탁 테이블 몇 번 커피 한 잔, 두 잔 딱딱딱딱 해가지고 요즘 우리 또 엘센터 계산기 얼마 좋아요. 코인하고 포인트하고 퍼센트지만 딱 입력하고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딱 계산대가 나오고 모든 게 그러니까 방법을 이렇게 전산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플랫폼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근데 저는 이 세상이 앞으로 미래는 수학하고 인문학이 장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수학하고 인문학하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벗어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알고리즘.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알고리즘이 우리 덤777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산화를 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수학은 정확하게 우리가 법칙이 있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셈을 할 수 있고, 곱셈을 해야 미분적분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도 그냥 바로 미분적분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알고리즘은 1 플러스 2이 아니라 3의 0성, 3의 1성, 3의 팩토리아, 이러한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전산화해가지고 그냥 수학적인 개념으로 해서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철학적으로 만들어져요. 철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에 공개를 하고 가는 이유도 뭐냐면, 누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대로 돌려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시스템을 가져가가지고 이 세상에 최고 잘하는 사람 맡겨놔도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왜? 우리는 2년 동안 이걸 우리가 해오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고, 여기 아까 다녀간 사람 몇 명이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 10만 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고맙고 미안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떠나가고 다져주고 떠나가고 다시 오고 다져주고 하면서 지금 이 엑기스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철학적으로 합쳐진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학을 만들었는데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심리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심리학, 아까 인문학,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또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철학보다 내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심리가 또 관계 속에서 발동해야 되잖아요. 철학은 우리는 공동의 목표예요. 그죠? 공동의 목표인 거고, 이 또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가 또 여기에 다 가치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이 시장에 통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케팅을 만들어서 전산화 해오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거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에 반영해서 또 철학적으로 우리가 다져오고 검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개인의 심리가 우리가 가미가 되면서 우리가 시장에 내놨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콘이라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서 지금 어디다 내놨다? 시장에다가 현재 지금 인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시장이다. 마켓이다. 여기다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뭐다? 방법, 일. 그게 바로 마케팅. 이러한 마케팅이 만들어져야만이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돌면서 계속 우리가 시대에 맞도록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유통이다. 이게 바로 유통이다. 이게 절대 되지 않고서는 미래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어디다 부여해 넣었다? 우리 엘센터 플러스에다가. 그리고 영원히 비욘드 네트워크 덤 777에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덤 777 프로젝트예요. 우리 얼마나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옷을 안 입은 것 같지만 이 가슴에 팍 이렇게 열면서 앞으로 인생은 덤으로 사십시오. 덤 777입니다. 아니, 저 이런 액션을 한 번씩 쳐봤어요. 앞으로 인생은 뭐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제가 1층에서도 이야기할 때 간혹 그렇게 안 했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지나가면 토요일 날 여행 잘 갔다 오십시오.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까 인연법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되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우리가 미래 시장에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하고 만든 우리 엘센트 플러스. 여기 우리가 진짜 대단한 엘센트 플러스를 빼먹었네, 그죠? 자, 엘센트 플러스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엘센트 플러스는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TODC, T의 TODC 뭡니까? 토큰 오브 디지털 쿠폰인데 우리는 뭐다? 쿠폰을 기존에 우리가 아까 제가 하원에 가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 여기 오시면은 10번 오면은 공짜로 한 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적립을 이야기했죠. 적립. 미장원이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2번째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까 꽃집이라 가지고 뭐 10번 온다고 나무 하나 준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번 적립을 사장님 마음대로 해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우리는 아까 매뉴얼이 달라야죠. 그죠? 자, 이렇게 뭐다? 기존에 아날로그로 사는 적립, 그리고 쿠폰, 3번째 뭐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상품권. 4번째 페이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5번째 우리 뭐다? 코인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는 핵심이죠. 우리는 코인 다음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다? 화폐 기능까지도 있다. 야, 이거를 우리가 뭐다? 이런 아날로그 기득권의 산물이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고객을 올가매기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 내로 우리 귀염둥이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기법들을 우리는 뭐 한 거다? 디지털한 거다.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터 너하고 내하고 물물 교환할 때 거래 증명으로 할 수 있도록 코인으로 우리가 뭐 했다? 토큰화했다. 이게 우리 엘센트 플러스의 첫 번째 이념이고 첫 번째 철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TODC, 토큰 오버 디지털 쿠폰. 쿠폰을 디지털화해서 토큰한 거다. 이거 하나만 내 가슴 속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내가 발행자고 내가 거래소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코베네핏. 자, A와 B가 있으면 이 거래에 우리가 거래 증명 수단으로 우리가 이 TODC를 쓰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주인과 고객이 상호 이익인 코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상호 이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망토가 들고 모든 사람이 펀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샀을 때 누군가는 지금 손해를 보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호 리얼타임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에서 리얼타임으로 거래를 하는 속에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이 코인은 우리 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달에 빠진 사람만 떼돈을 벌었다는 거죠. 빠진 사람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펐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있는 사람 오면은 여기 오셔요.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전 세계에 할게요. 근데 한 명 열애는 있다고 그랬죠. 또 뭐가 열애했어요?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10억 내가 비트코인에 딱 던져놓고 이거 쓰레기통에도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들. 시스템 트레이딩 방식으로 한 사람들만 지금을 하더라도 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100억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억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 트레이딩 방식으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돈 벌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코인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도 뭐다?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네가 바로 리얼타임으로 발행자가 되고 거래소가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라 해요. 네가 우리 엘센터의 발행자가 되고 거래소가 되고 네가 주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행한 거를 내가 발행한 우리 엘센터를 뭐예요? 너하고 내하고 거래하면서 또 팔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팔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뭐예요? 타이인 덤 전략으로 이것도 뭐예요? 리얼타임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하라 이거예요. 나는 옵션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발행자가 되고 내가 거래를 하는 속에서
우리는 끼어 팔기를 하라 이거예요. 제품을 파는데 끼어 팔고, 또 제품을 파는데 우리가 코인을 받아주면 또 덤이죠. 근데 끼어 팔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을 우리가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내 스폰서가 내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을 했는데 재구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죠? 재구매를 할 때 10만 원짜리 만약에 제품을 10만 원짜리 살 때 우리 코인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줬다고 보자고요. 우리 쿠폰을. 그럼 이 사람은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면 코인을 산 거겠죠. 제품이 덤이겠죠. 제품을 인정하면 코인이 덤이겠죠. 그래서 이거 끼워 팔기,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뿌린 이 L센트가 뭐예요? 다음 제품 살 때 내가 내 마음대로 30%를 받아주든 50%를 받아주든 이 L센트를 받아주겠다고 하면 덤 전략으로 또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호 이익 속에서 타인 덤. 지금까지 우리가 잘 팔려고 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죠? 제가 여기 우리 2층 엊그제 이야기했잖아요. 2층을 자기들 뭐 여기 투자하는데 주식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을 준다고 하면 우리 코인을 그러면 끼워 팔게 가 주식 주는데 우리 코인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주식을 준다고 보자고요. 그럼 1,000만 원 우리 코인까지 준다면 과연 어떤 걸 고객이 샀다고 생각할지, 주식에 투자한 건지 코인에 투자한 건지, 이게 바로 끼워 팔기, 타인 덤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코인이 만약에 200만 원 간다면 이 투자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뭔가가 담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L센터는 어떤 산업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다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쿠폰이 진짜 내가 발행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던, 롯데가 가지고 있던, 신세계가 가지고 있던, 등등등등등등 가지고 있던 이 상품권을 내가 발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근데 이걸 어디서나 쓴다? 이게 바로 우리가 22세기가 꿈꾸는 내가 주인이 되라, 내가 제왕이 되라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코인을 파는 사람. 자, 아까 제가 뭐예요? 코인은 발행자와 거래소만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발행자가 되면 우리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시세 속에서 내가 발행자가 되면 내가 발행가를 고정합니다.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사람한테 P2P로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 발행 차익, 즉 셰노리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내가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뭘 보유한다?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은행이 이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펀딩하는 게, 은행이 고객 돈 받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고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발행자가 되면 내가 쿠폰을 사놓고 내가 발행을 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예요? 셰노리지, 화폐 발행 차익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애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은 금융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생각이 돈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발행한 내 L센트를 파는데, 아니면은 타인 끼어 팔기를 하고, 아니면은 전달을 하는데, 이 모든 나로 받은 이 L센트를 받은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내 밑에서 수익을 올려줘야 한다는 덤 777이라는 막강한 비욘드 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과 플랫폼 이 두 가지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연결하는 데 핵심이에요. 다단계급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그래서 뭐예요? 다이렉트 셀링, 1대1, 내가 내 P2P, 내가 밑에 정확하게 이 L센트의 개념을 한 사람만 전달하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또 그 한 사람만 정확하면 모든 세상이 우리의 이 철학을 뭉쳐서, 우리는 제가 여기 또 다시 한번 공개하지만 우리는 기득권과의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누구 죽이자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고, 진정으로 이 미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제왕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핸드폰 하나에 내 오피스를 내가 이 핸드폰에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 시대를 만드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